네, 안녕하세요.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위키트리의 김경희 기자입니다. 일단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전효국 의원님이나 지금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나 너무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 올레오네오 시스템상 문제가 좀 있어서 기존에 약속됐던 방송 시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잠깐 또 저희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위키트리의 소셜 방송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늘 위키트리는 이 서치를 했는데 출연은 오늘 처음이라서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요? 흥미진진하고 신천지를 또 새롭게 개척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즐겁고 재미있게 저에게 궁금하신 거라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모든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일단 좀 네. 저희가 SNS 기반 방송이니까 네. 사실 트위터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 우리 전 의원님께서 트위터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재밌어요. 재밌으세요. 네. 저보다 더 훨씬 많이 열심히 하셔서 사실 되게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한 2월달 한 달 동안 네.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네. 욕을 먹은 정치인을 뽑았는데 네. 거기 10위에 전 의원님이 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트위터 이용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약간 이제 우호적이지 않은 세력들이 네. 꽤 많으세요. 많죠. 네. 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잘못 알려지거나 왜곡된 게 많고, 그리고 또 저도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제까지는 무슨 변명을 하냐. 네. 꿋꿋하게 가자. 그리고 저는 제 길을 가기도 바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트위터에서는 제가 트위터식으로 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국회 정론관에서 할 때 쓰는 용어하고 또 트위터에서 쓰는 용어하고 달라요. 네. 그러면서 저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처음에 트위터를 이렇게 하면서 과연 이거는 어떤 매체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트위터에서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처럼 트위터에서는 트위터 스타일대로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막 욕설을 하시고 있는 그런 분도 있어요. 무슨 니은 이렇게 쓰고 네, 그러나 네, 네. 아니 실제로 제가 말로 옮기지 못해서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같이 욕설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뒤로 넘어가게 가끔 약도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있겠죠. 근데 네.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참 감동적인 것은 이렇게 같이 쪽지를 나눠보면서 또 서로 이제 알게 되고 또 저를 이해하고 제 지원자가 아주 든든한 응원군이 된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 트윗이라는 것은 매우 재밌는 세상이죠. 예를 들자면 클럽 같은 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정치를 치자면은 무슨 한나라당에서의 정치라든가 이런 건 아주 왜 공식적인 파티라든가 전당대회 이런 거라면 근데 그것도 이제는 좀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포탈이라든가 또 제 홈피에서 올리는 거는 저의 아주 사적인 모습. 그런데 이 트위터라는 거는 왜 제가 좀 킥킥거리면서 장난치고 싶고 저하고 이제 왜 초등학교 때 동창생들하고 야 어쩌고저쩌고 정말 끝내줘 이러면서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제가 트윗 올린 게 네. 국회에 이제 체련실이 있는데요. 제가 국회에서 제일 이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네.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 그다음에 체련실에 이렇게 운동해 주시는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갖고 오랜만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커피를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네. 자기 집에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갖다 놓고 살짝살짝 타 드세요. 근데 네. 제가 오랜만에 오니까 좋은 커피 있다고 이거 갈아주겠다. 그래서 커피 향이 그냥 쫙 이렇게 트윗을 하는데 나오는 거에서 제가 트윗을 하면서 향이 더 좋다. 진짜 커피 맛보다 늘 향에 먼저 취한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맛이 실망시킬 때도 있다는데 그래서 둘이 뭐라냐. 우리처럼 커피 좋아하는 커피 매니아는 늘 언제나 커피적 상상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향을 맡고 이 커피의 맛을 더 좋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아침에 이제 서로 따뜻한 얘기를 나눴는데 그걸 이제 올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트윗의 재미니까요. 네. 앞으로도 계속 트위터 열심히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럼요. 재밌고 저도 누가 그래요. 스트레스 풀러 왔냐. 어떻게 네. 그럴 수 있냐. 이러는데 저도 정치인으로서 스트레스 풀러 오고 또 뭐라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또 그분에게 맞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아주 재밌고 그래 그 대신에 저는 이제 트윗을 할 때
뭐라고 할까요? 시간을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이렇게 해서 가끔 제가 지적을 받는 게 왜 맞춤법이 틀리냐. 왜냐면 차 안에서 아이패드로 할 때 많거든요. 그럼 막 흔들릴 때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그런 때 빼놓고는 PC에 딱 앉아가지고요. 시간을 딱 정해놓죠. 뭐 1시간이면 1시간 이러고 드드드드득 막 치는 거예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제 숫자에 트윗 올리는 숫자에 비하면 시간은 굉장히 적게 드는 편이에요. 네, 굉장히 아까 제가 잠깐 타시는 걸 예. 봤는데 아우 빨리 잘 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 기자 출신이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PC가 저한테 생소한 네. PC라서 그런데 제 PC로 치면은 누가 그래요? 손가락이 안 보인다고? 여기 네. 커피 마시면서 해도 돼요? 네네 괜찮습니다. 예, 드시면서 하시고 저희 뭐 여기 오늘 화이트데이라서 저희 지금 과장님께서 사탕도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따가 가실 때 고맙습니다. 제가 좀 싸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파이트데이였군요. 네네. 네, 예. 그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새누리당을 탈당하셨는데 네. 새누리당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특히 박근혜 비대위원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사실 전 의원님께서는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불리기도 하셨어요. 한때. 대변인은 책측근이죠. 네, 그래서 아주 최측근으로 불렸는데 제가 알기로 이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진 아마 뭐 직접 언급하셨으니까 네, 보셨을 네. 텐데 이렇게 우비를 씌워주는 모습이 네. 담긴 사진이었는데 네. 그때 박 위원장님이 가만히 있더라.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무슨 이 사람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너무 충격을 받았다. 뭐 네. 그때부터 약간 돌아서게 됐다 하셨는데 뭐 그 순간 돌아서다기보다는 네.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돌아서기보다는 이 사람이 전욕을 실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렇게 있고 막 비가 이렇게 막 오는데 주변에 그때 이제 모 의원이 딱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밝히긴 좀 뭐하지만 근데 이제 대구였어요. 근데 제 바로 앞에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이제 우비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 의원이 바로 옆에 오더니 저보고 빨리 우비를 씌워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대변인이 되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났을 텐데 다른 그 기자들이 늘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언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 얘기를 듣더니 카메라를 갖고 탁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비를 이렇게 씌워주는지를 우비에 그 모자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모자를 씌우면 저도 기자 출신이었으니까 그냥 사진을 다 찍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충성하는 무술이 전용 맞아요. 상궁 전용 이렇게 나갈 게 뻔해요. 그래서 제가 꼭 씌워줘야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개인의 인간이고 한 개체로서의 제 자긍심과 자존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뭐 논평 같은 거 박근혜 그 대표가 이걸 내라 하면 저야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우비 씌워주는 거는 사생활적인 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는 제 보좌관이나 뭐 누구한테 개인적인 거 부탁하지 않아요. 네. 부탁할 때 물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가방에 책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 제가 누가 오거나 그러면 제가 뺏어서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평등한 관계를 동지의 관계를 제가 지켜줘야지 그 사람들도 저를 동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었더니 옆에서 그냥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두 의원이 그냥 속으로 대표님 우비 씌워드리지 뭐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휴 그럼 지들이 좀 해. 자기들이 좀 해주지. 근데 자기들은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건 여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박근혜 위원장이 그 소리 다 들었죠. 우리 조그맣게 속삭여도 다 듣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게 한 5분 정도 됐어요. 저도 가만히 있어요. 두 아저씨들은 막 큰 목소리로 난리를 치고 기자들은 그때 점점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한 200여 명이 몰려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충성심, 나의 굴복, 내가 완전히 엎드리는 거 이런 걸 보여줘야지 직성이 풀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한나라당에 들어오기 전에도 굉장히 그 유신공주적인 거에서 비난을 해서 저는 그게 미안해 갖고 더 잘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꼭 보여줘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또 한편으로는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그때 이제 국공합작도 장개석하고 모택동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너의 자존심을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 앞에서 무너뜨려라. 그래서 제가 정말 속으로 피눈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천천히 씌워줬어요. 일부러 천천히 씌워줬어요. 내 피눈물 나는 심정을 당신도 사람이라면은 같은 여성이라면 감지해라.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씌워줬는데
아무 내색도 없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진은 막 200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싹 찍고 그런 거였어요. 와, 그 완전 천천히 그 찍는 이게 사실 저도 슬로우 모션으로 네. 씌워졌죠. 마치 기자들을 위해 네, 네. 약간 배려이기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배려가 우리가- 기자들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표한테 제가 천천히 씌워주면서 당신이 제 굴복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느끼면서 제발 이 나라 일이나 잘하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내 자존심을 애국심 앞에서 무너뜨리니까 잘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천천히 씌워줬습니다. 일부러. 가만히 있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뒤에서 이렇게 씌우면 이렇게 괜찮다 내가 쓴다고 이렇게 할 법도 한데 하다못해 고맙다라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유 고맙다고 막 이럴 법도 한데 좀. 아니 그리고 손이 없냐고요. 발이 없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대변인으로 계셨으니까 아무래도 예, 예.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이제 같이 다닐 일들이 참 많으셨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까요? 뭐 다른 데에서 이제 충분히 장점들은 부각하고 있으니까 우린 또 뭐 최측근에게 듣는 단점, 최대 단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제 저는 그 무술이과예요. 그리고 오히려 국민 생각에 와서 이렇게 막 일을 하니까 좀 재밌고 신나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이라는 그 커다란 한나라당에 있을 때는 느낌이 어떠냐면 대형 백화점에 명품 뭐 무슨 부티크 입점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사실은 이렇게 좀 불편한 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야전형이고 그러니까 뭐 밥을 먹더라도 맨날 한정식 집에 가서 떡 차려놓고 먹으니까 그런 거보다 어디 중국집에 가서 잡채밥이라도 짜장면이라도 왜 먹고 싶을 때 칼국수라도 왜 이렇게 그거 제대로 먹고 싶지. 뭐 제가 원하지도 않은 반찬 막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멀리 있으면 저것 좀 주세요 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국민생각당이 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미니 군소 정당이고 작은 정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할까 시장에 이렇게 좌판을 이렇게 펼쳐놓고 일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분 있으면 오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전 참 좋았고 박근혜 대표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우아함이 있는데 좀 촌스러운 우아함이라는 거죠. 18년 동안에 청와대에 있으면서 굉장히 그 절제된 언동이라든가 옷 입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참 고급스럽고 짜르르 흐르고 그러는데 저는 일단 패션 스타일도 그 FAHION 이 패션이 없어서 싫었어요. 네. 이 패션이라면 좀 자기의 패션을 넣는 게 참 필요하잖아요. 근데 맨날 이렇게 기세우고 그것도 맨날 똑같이 기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티치 받는 것도 굉장히 고급 옷이란 느낌이 드는 게 이거는 정성이 굉장히 다 들어간 옷이에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가끔 파격적으로 다른 누가 해주는지 모르겠네 똑같아요 옷 스타일이. 근데 좀 다른 디자이너의 옷도 입어보고.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보좌관이 뭐라고 하냐면 그 샴푸를 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박 대표에.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샴푸가 없대요. 단종된 샴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옛날 청와대에 있을 때 이제 썼던 뭐 예전에 나온 샴푸 있어요. 뭐 유니나라든가 뭐 아모레 프로틴 샴푸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샴푸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요새는 저는 별로 이제 써보지도 않았지만 샘플은 얻어봤지만 아베다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여 샴푸라든가 얼마나 좋은 샴푸가 그때는 이제 여 샴푸나 그건 안 나왔지만 아베다 나왔을 때였어요. 또 뭐 국산 샴푸 중에서도 뭐 있잖아요. 그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엘레스텐, 케라스틴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거 좀 써보지 왜 옛날에 십몇 년 전에 나와서 단종된 샴푸를 했는데 그래도 그걸 쓰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한 번은 이제 이 어머니들하고의 그 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무슨 이 대형 슈퍼에 있는 이 대형 슈퍼에 가면 뭐 맥도날드라든가 또 뭐죠? 그 저기 롯데리아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어머니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햄버거를 먹으면서. 그 햄버거는 청바지와 같이 먹는 거고 또 설사 이제 우리처럼 이런 옷을 입었더라도 그냥 손으로 쥐고 앙 하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막 이거 들고 앙 하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드시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안 먹냐고 안 드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드디어 보좌관이 이 플레이트에다가 네. 이 포크와 나이프를 갖고 온 거야. 아니 햄버거를 무슨 포크와 나이프로 먹습니까? 물론 요즘에 그 고급 햄버거 집 같은 데는 네네네네. 포크와 나이프로 먹는 데도 있지만 우리가 그때 먹었던 거는 롯데리아 같은 거예요. 그거는 손으로 먹고 그리고 햄버거는 손으로 먹어야지 그게 멋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그런 어떤 촌스러운 우아함, 시대가 지난 올드 패션. 이런 게 좀 약간 왠지 클럽에 웨딩드레스 입고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클럽에 왕관 쓰고 왕관 웨딩 쓰고 드레스 이렇게 입고 띠 그렇게 메고 가실 것 그렇죠. 같은. 막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낯설, 이런 느낌이 잠깐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기둥두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맞아요. 눈에 이렇게. 띄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클럽에 왜냐면 또 클럽에 안내하는 사람들도 저 기둥뒤로 가세요. 여기 물 좋은 데기 때문에 오시면 안 돼요. 이럴 것 같아요. 왠지 약간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새누리당의 뭐 그 전에 물론 한나라당에서 여기 네. 본인의 애벌레형 패딩 잠바는 어떤 패션인가요? 네. 이거는 저희 영등포 패션입니다. 아, 그 상호는 그 유니클로예요. 유니클로. 네. 유니클로고 세일했을 때 59,000원에 제가 두 색깔을 샀어요. 파란색하고 주황색하고. 네.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정말 잘 써먹었죠. 저는 그때 제가 공천을 받을 수 없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제 직관으로는 느꼈지만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박근혜 그 위원장이 한석으로도 더 건져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면 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잘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새벽 6시에 거가대교 가는 경로당 어르신들 인사 다 하고 저녁에 우리 동네 이제 술집이고 그 식당 돌면서 저희 동네 분 있으면은 소주도 따라드리고 그러니까 왜 소주 회사에서 나온 왜 홍보 걸들 있잖아요. 제가 그 홍보 아줌마처럼 소주도 따라드리고 그러려니까 그 잠바가 제일 가볍고 편안하고 그렇죠. 따뜻 유니클로에서 이거 저한테 좀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네. 유니클로의 영등포 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싸이싸이 디디 조동호님 너무 멋지세요. 아이디가 멋집니다. 디디디 싸이싸이 CC디디인가? 멋져요. 싸이싸이 다이디디. 네. 그래서 뭐 유니클로 좋은 네. 브랜드고요. 저희가 네. 트위터 질문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조금 더 질문을 볼게요. 네, 저도 질문이 보겠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전혁 의원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이분이 영등포 갑의 모범이자 자랑이었다. 어느 분이요? 그 너무 감사합니다. 내리면 이제 있는데요. 여기 제가 벌써 올려버려갖고. 네, 앞으로 19대에서 어떤 활약을 보일 것이며 어떻게 박근혜계의 그 모자란 공약들을 좀 이렇게 보수하실 생각인가라고 물으셨어요. 저를 일단 영등포의 모범이라고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영등포의 저희 지역구분들을 참 존경했어요. 저희 지역구가 이제 공장지대였어요. 그래서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학생 때는 저도 유신 데모 많이 하고 네. 또 학부사 편집장이었고 근데 제가 그 학생 때 그거를 얘기 안 하는 게 그렇게 데모 많이 하고 사회학과에서 이거 하고 학부사 편집장하고 그러는데 정말 거둔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 그때 굉장히 재능 있는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공장으로 가거나 네. 농촌에 내려가서 다 민주화 투쟁하고 공장에 가서 이제 노조운동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은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우수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우수한 친구들이 그렇게 만든 나라를 위해서 그 재능을 쓰지 못하게 하고 물론 이제 공장에 가서 선반 기사 자격증 따갖고 돌리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네. 지금 그 친구들은 뭐 하고 있냐면 학습지 교사예요. 응? 저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 훌륭한 독재자였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아이들의 제 친구들의 밝은 미래를 국가의 자산으로 쓰지 못한 거는 저는 큰 그림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영등포에 제가 그래갖고 18대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악수를 하면은 손가락 없는 분들이 많아요. 공장지대에서 이렇게 졸면서 그때 막 옛날에는요. 제가 대학생 때도 저도 그 동방방직인가 갑자기
그것도 잊어버렸네. 그 갑자기 제가 근데 그 이제 똥물을 이제 네. 그 세례한 그 사건이 있었어요. 동일 방직. 아유. 네. 동일 방직.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음. 대학교 들어오자마자 이제 그 이념 서클에서 네네네. 그걸 접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나이가 먹도록 손가락 잘라진 분하고 그렇게 많이 악수를 한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물레동에 있는 분들을 다 악수를 하니까 손가락 잘라진 분이 많은데 여성분 중에서도 손가락 잘라진 분이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는 이제 뭐 산업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갓 중학교나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여공들이 밤새워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럼 각성제를 먹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졸다가 그 집어넣다가 이제 손가락이 이제 3개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 모 당의 이제 그 전 의원이 여기를 잘리면서 선반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잘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분. 근데 그 우리 동네 분들이 선반 일을 하다가 그렇게 손가락이 안 잘린대요. 하나 잘리기 어렵대요.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3개가 잘리는 경우가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야말로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준 산업화의 영웅들인데 꽃다발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근데 그분들 손가락을 잡으면서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너무 가슴이 막혀갖고 말을 못하고 마음속으로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성분이었는데 손가락에 여기가 3개가 없으세요. 근데 아주 지금은 건물도 갖고 계시고 아주 알토란 여사장님이 되셨어요. 저하고는 그분도 소주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도 소주를 좋아하는데 취향이 그분이나 저나 똑같이 참이슬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참이슬을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니까 자기는 너무 속상하대요. 그래서 뭐가 속상하세요? 이렇게 돈도 많이 버시고 자손들도 다 잘 되셨는데 그랬더니 요새 네일샵이 생기는 게 너무 속상하대요. 그러니까 네일샵을 지나갈 때마다 자기가 그분은 제 손처럼 이렇지가 않고 이렇게 조그맣고 통통하지가 않고 아주 손이 이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손에 이렇게 매니큐어를 하면 얼마나 예쁘겠냐. 그리고 자기 손에 매니큐어 다 하고 싶은데 지금 거길 지나갈 때마다 자기가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악몽을 꾼대요. 이 손을 다쳐갖고 병원에 가든. 응? 그리고 어떤 날은 자기 손가락에 다 있어갖고 매니큐어를 다 네일숍에 가서 칠한 꿈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 열심히 했고요. 앞으로 저는 19대 국회에 제가 이제 과분한 선택을 받아서 들어가면은 정말 그 보수가 제가 한나라당에서 참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이 양반들은 왜 나서질 않나. 당의 가치를 위해서. 그러면은 그분들은 뭐 미디어에 몸싸움 하는 거 비칠까 자기 스타일 이런 거. 그런데 전 스타일 생각 안 하고 진짜 보수의 완벽한 그 전사로서 저는 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조전혁 의원이 정교조하고 그렇게 싸우다가 재산 다 차업당하고 대학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그럼 대학교 교수 월급은 받냐 했더니 그것도 못 받는데요. 다 차업을 당해서.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서 정교조 문제 그 부당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교조가 초기에 정교조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촌지 안 받고 학생들 그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정교조는 철저한 그 반국가적인 정치단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맹렬히 지적하면서 조전혁 의원의 그 결기를 제가 그 정교조 문제는 이어받도록 하겠고요. 저는 FTA가 우리의 경제 영역을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TA의 확산을 위해서 한중, 한일 그다음에 그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에 있어서 안전 문제, 먹거리, 엄마들이 분노하지 않는 그 교육 현장 만들겠고 세금을 낸 사람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게 해군 기지를 해적 기지로 감히 부르는 이런 일은 없게 제가 할 생각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특히나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뭐 그렇다면 19대 총선에서 네. 이번에 국민 생각에 입당하시면서 처음에는 비례대표 1번을 받았다는 얘기가 네, 나왔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예. 박세일 대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출마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비례대표
나오시는 건가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출마를 하라는 분도 계시는데 네네. 제가 사실 출마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영등포 갑에는 제 그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저를 출마 못하게 하려고 네. 새누리에서 제 그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박선규 네. KBS 후배를 꽂았더라고요. 그건 참 실례예요. 왜냐하면 그 언론계의 선후배 관계는 참 특별한 겁니다. 일종의 그 도제제도 비슷할 정도로 그렇죠. 유대가 센데 그래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제가 더구나 무소속으로 출마 안 하겠다고까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러면 저하고 좀 관계없고 좀 더 훌륭한 분을 모시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야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사람에게 모멸과 모욕감을 주나 응? 그리고 덥석 받은 박성규도 그 후배로서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걔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는 없고 저는 선배 그걸 지켜야 되는데 영등포 갑에는 이제 출마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영등포 갑 분들이 제가 그래서 이제 다른 데도 생각을 해봤어요. 네. 당에서도 권하고 그랬더니 영등포 갑 분들이 저에게 그냥 막 전화 수없이 해주고 저한테 몰려오셔가지고 우리는 4년을 기다릴 건데 딴 데 가지 말아라. 우린 4년 기다린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 출마가 좀 꺼려지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해주셨는데 저 진짜 사랑받았어요. 저는 그분들 존경했고 근데 막 우시면서 막 그 여성들이 우는 거는 제가 이제 저도 여성이니까 저 잘 울거든요. 남 앞에서는 잘 안 울지만 혼자서는 잘 울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이제 우는 거는 제가 이제 뭐 이해가 돼요. 또 제가 여성이니까. 근데 막 할아버지 또 40대 된 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딜 가냐고 우리를 두고 어디 가냐고 4년 뒤에 와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반드시 온다고 그리고 나는 4년 뒤에 저는 대통령 시켜줘도 안 한다. 응? 정말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뭐 저야 그냥 그 중간에 네. 정치인이지만 그러나 영등포 갑에 20대 국회의원은 2016년에 꼭 하고 싶다고 이게 제 심정이에요. 그래서 고민 중이라서 저는 사실은 고민 중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막 강남이나 네. 뭐 영등 그리고 또 영등포 을로 나가시라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네, 지역 분들이 그럼요. 네. 오셔갖고 갑이 안 되면 을이라도 나가달라. 그러면 을로 다 옮겨 와가지고 네. 선거운동 같이 하자.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래서 박재일 네.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어떤 이런 전 의원님에 대해 뭐 자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즘에 보복 공천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차원의 하나로 영등포 갑에 그런 공천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이죠. 그러면 지금의 새누리당 공천 어떻게 보시나요? 한마디로 저희가 이제 18대 공천을 지켜보면서 저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가진 사람은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가진 사람은 양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이가 제가 친이 쪽이었다면 가령 영남이라든가 비례대표를 몇 개를 딱 띄워가지고 박근혜 그 후보한테 마음대로 하십시오. 재량권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표도 이렇게 자기가 정권을 가지고 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친이 쪽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쓴소리했던 사람을 저 같으면 일부러 살려줘요. 그러면 저도 그동안에 섭섭하고 화나고 이해 못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래 이게 보수에 대한 인정이구나. 이런데 저를 공천해서 우편향돼 있기 때문에 공천을 줄 수 없다. 응? 만약에 제가 여론조사에서 뭐 못 나오고 영등포에서 제가 맨날 놀고 일을 안 했다면은 다른 이유 될 텐데 다른 이유 하나도 못 됐잖아요. 우편향이어서 못 해준다. 이게 보복 아니고 뭐겠어요. 그리고 보수의 가치고 보수에 대한 배신이고 배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앉은 새누리당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 제대로 끌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죠. 당이라는 거는 정치라는 거는요. 자기가 제일 싫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자기가 제일 미운 사람하고 밥값 내면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윗에서도 저한테 막 무슨 년이라고 그 상소리까지 써가면서 네. 욕설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욕설 안 해요. 왜? 이게 정치니까. 네. 그 대신 야근 좀 올려주죠. 근데 박근혜 위원장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박근혜 그 위원장을 쭉 이제 이 청와대에서부터 네. 그때 잘 알고 모셨던 사람들도 제가 다 많이 만나고 그랬죠.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으로 박근혜 위원장하고 한 18년 혹은 30년 같이 한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네. 박근혜 위원장은 박근혜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요만큼이라도 뭐랄까 심기를 거스리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그 대신에 박근혜가 용서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다. 누구냐? 자기 자신. 아. 아니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공천 승복하는 것이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박근혜 위원장은 공천 승복했습니까? 그때 친박들이 공천에 불복을 해갖고 다 나갔잖아요. 그때 살아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사진 찍고 다 이러고 그다음에 한나라당에 대해서 투표 그 동료 뭐 유세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지역구로 딱 전에는 지역에 있지도 않았는데 딱 3주 동안 딱 박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공천 승복한 거냐고요.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너무 잘 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친이들에게 공천 승복하라고 합니까? 원칙과 정도를 아는데 저 같으면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제 자신은 용서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다른 사람은 용서 잘해도 박근혜 위원장은 다른 사람 용서 안 해요. 그렇지만 늘 자기 자신은 용서 많이 하죠. 아니 저 탈당한 거 가지고 친박들이 뭐라 그러는데 박근혜 위원장은 탈당 안 했어요? 탈당해갖고 당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복당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유세 비용이라 해서 돈도 받고요. 저를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 그래서 사실 좀 약간 공주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 좀 많이 드는데 제가 이거는 꼭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누구 물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 물어봤어요. 근데 언론 쪽에도 계셨고 대변인도 지내셨으니까 네. 예,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네. 제가 궁금한 거예요. 네. 그 박근혜 저희 비대위원장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자가 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기자의 질문이 아니면 네. 답변을 하지도 않고 질문을 받지도 않는다 일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어떻게 좀 그런 제가 게 있나요? 대변인일 때는 제가 이제 제가 다 이제 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직접 전화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 갖고 하면 제가 전화하면 제 저자는 잘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간 통로를 해서 활발하게 했죠. 그리고 네. 저는 이제 늘 기자들을 자주 만나야 된다. 그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이런 거다. 그런데 굉장히 그 사람을 많이 가리고요. 그 호오가 너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성향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기가 막힌 게 제가 대변인을 물러나고 나서 보니까 기자들 중에도 이제 친박 기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이제 좀 답하기 껄끄러운 질문을 하니까 그 네. 친박 기자가 그런 질문을 뭘 하냐고 그러면서 기자가 그 기자들을 막 제낀 거예요. 근데 그 기자는 한때가 아니라 친박으로 너무너무 소문이 많이 났고 또 친박 의원이 아무개 배지 달아줘야지 이렇게 해서 다 출마하는 줄 아는 그런 기자였는데 지금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속도 안 지킨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기자 중에서도 친박이 있어서 그러니까 친박 기자들하고만 이제 이 통로를 했던 건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그 기자가 마치 기도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이건 기자가 아니다. 기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동료 분들한테 얘기는 했죠. 예. 여기 재밌는 질문도 왔는데 네. 전녀 오크께서는 싫다는 분 자꾸 부르스 난리치던데 그 모습은 우아하는커녕 촌스럽다는 말로도 부족. 뭐 추해요 이러는데 제가 이분한테 아라마루님한테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영등포 시장에 그 노령회라고요. 시장에 있는 상인분들, 사장님들의 송년회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들이 평소에 잠바만 입고 계시는데 네. 그날만은 넥타이 메고 나오시는 날이에요. 송년회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노령회라는 거는 다 호남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거 가르쳐 주셨냐? 시장이 진짜 중요하다. 내가 전라도에서 네. 빈 주먹 갖고 시장에 와가지고 네, 내가 네, 네. 가게도 사고 이랬다. 시장은 맨몸뚱이로 와갖고 열심히만 일하면은 음. 부자가 되는 곳이다. 어. 그거보다 더 시장 경제에 대해서 멋있게 얘기하고 확고하게 얘기하기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저랑 친하게 지내는 분이 저보고 춤추자고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춤추자고 먼저 얘기는 못해요. 네. 그리고 사실 늘 춤추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네. 고향역인가 뭔가 막 맞아요. 하니까 네. 일어나고 저보고 춤추자고. 아니 제가 그분하고 춤을 추는 게 영광이죠. 네. 이 손도 보면요 마디가 하고 아무리 씻어도 여기 이렇게 이 까만 게 끼어 있어요. 네. 그분 손 정말 열심히 찐데 그게 안 진대요. 저한테도 아. 얘기하셨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춤추는데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음. 그래서 글쎄 영등포 그 상인분하고 제가 춤을 추는 게 추하다면은 네네. 제가 그 한나라당의 그 뭐 이제 뭐 대표하고 춤을 추면 그건 추하지 않나요? 전 한나라당의 대표하고는 춤 안 춥니다. 국회의원 남자분하고는 춤 안 춰요. 왜? 저는 이 춤도 저희 지역 구민들에 대한 위로고 제 존경의 표시였지. 저 존경하는 지 않는 사람하고는 춤 안 춰요. 그래서 존경하지 못했던 분이 저보고 그러지 않아도 가끔 뭐 춤추자고 한두 번 있었지만 안 췄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이거 있잖아요. 네, 네. 전녀 오크. 예, 아까 예. 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걸 못 하고 있었는데. 반지의 제왕의 오크. 네, 그게 어. 이제 괴물이란 네.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 별명이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그래도 물어봤어요. 나쁘진 않아요. 네. 왜냐면 네. 일단 전혀 오크 하니까 기억하기도 쉽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서양에서는 자기의 그 가장 귀여운 딸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사람을 애칭으로 막 몬스터라고도 부르고 그래요. 아, 왜냐면 나의 괴물 뭐 이러면지만 네. 그만큼 이제 애칭을 계속 그렇게 부르는 이제 제가 아는 서양 그 외교관 부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딸을 몬스터라고 부르냐 저렇게 이쁜 애를 근데 네. 뭐라 그러냐면 서양에서 그런 게 있대요. 우리도 왜 이렇게 아주 오랜 아주 기다려갖고 난 아이 있죠. 귀한 아들. 네. 그때 일부러 애칭을 집에서 뭐 개똥이라든가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개똥이라고 네, 일부러 맞아요. 부르고 뭐 끝순이라고도 부르고 막 이런 게 너무 귀한 아이를 이제 혹시 뺏길까봐 그런 것처럼 서양에서도 그런 걸로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저는 반지의 제왕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네. 저희가 또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났는데 진짜 네, 이제 저 근데- 가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일정이 있으시다 그래서 네. 오늘은 좀 보내드려야 할 것 같고요. 10분만 더 할 수는 있죠. 10분 더 할 수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아, 10분씩. 그럼 10분만. 제가 좀 할게요. 저기 문자 좀 넣어주세요. 그럼 좀 늦는다고. 예, 네, 예. 밖에 기다리고 계셔. 아니 사실 그 11시 10분 전에 딱 왔는데 이게 오늘 딜레이가 맞아요. 돼갖고 저도 안타깝습니다. 원래 예. 이러지 마십시오. 네. 경고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네, 큰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좀 더 네네. 질문 받아볼게요. 네. 그 낸시랭 씨가 음. 요새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얘기들 너무 재밌는 얘기들 네, 많아서 네, 관심 네, 많은데 네. 이렇게 뭐 보수는 못 받으신 것 같다 하니까 네. 입당 제의를 하셨고 뭐 물론 농담이었을지는 저희는 모르지만 하셨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네. 저희 나경원 의원이랑 네, 강용석 의원 네. 이 지금 방황하고 계시는 이분들 네. 입당 제의 해라. 네. 뭐 이분들한테 국민 생각을 알려달라 이렇게 낸시랭 씨가 반응하셨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두 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냐고. 글쎄요, 낸시 랭 씨는 그냥 제가 보니까는 귀엽고 깜찍한 네. 이제 퍼포머고. 네. 그래서 근데 이름이 왜 낸시 랭인지 제가 그래서 네. 저는 집이 랭시라서 무슨 화교인가 처음에 그랬더니 미국 국적을 네네. 갖고 있다가 이제 왔고 그다음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네. 낸시 랭씨 이름 좀 바꾸면 안 돼요. 이제 좀 한국 그 이름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 지어주세요. 네. 몬스터라든가 그런 거를 이렇게 한다든가 네. 이쁜이라든가 네. 이쁜이 좋잖아요. 이쁜이 귀요미 네네네. 귀엽고 그리고 깜찍이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해도 전 좋을 것 같고 도대체 이 국적불명의 낸시 랭이 네. 서양에서는요 서양 이름은 이제
뜻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하면은 약간 이제 권위주의면서도 아주 왜 그 성실한 이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네. 에리카 하면은 아주 힘찬 이런 느낌. 뭐 이 이름만 우리도 이름마다 네. 있지 않은데 낸시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양 친구한테 낸시 서양 친구가 있어 야 이름이 좀 낸시 좀 그렇다 그랬더니 I'm just Nancy 이러더라고요. 응? 네. 그래서 자기도 이름 마음에 안 든대.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고 깜찍한 걸로 그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글쎄 그 강용석 의원이나 이 나경원 의원 저 둘 다 참 가슴 아픈 의원입니다. 그리고 강용석 의원하고 저하고는 이제 술도 좀 가끔 마시는 친분이 있는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매력적인 남성이에요. 네. 일단 여기 응. 나오셨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강용석 의원이 참 기특한 게 인간이 가장 그 안 좋은 상태로 떨어졌잖아요 그때. 근데 그렇죠. 인간의 가치라는 거는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인간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 순간을 잘 극복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강용석 의원에게 이랬어요. 제가 술 마시면서 내가 강 의원에 대해서 그동안 과소평가했던 것 같다. 이렇게 대단하게 자기의 의지를 갖고 강정마을에서 탈북자 북성저지 집회에서 네. 나는 정말 당신이 그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 네. 이거에 대해서 난 큰 점수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경원 의원은 제가 같은 여성으로서 너무 가슴 아파요.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나간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네. 나가면 뭐 열심히 할 수 있게 저하고 스타일이 달려서 네. 저는 만약에 제가 서울시장을 나간다고 하면 나가겠습니다. 뭐 전욕을 밀어주시고 그런 스타일인데 네. 나경원 의원은 아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 나가면 좋지요.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인데 처음엔 나경원이 뭐 자질이 없네 어쩌냐고 못 나가게 했다가 거기서 박원순이 안철수 손을 잡고 나오니까 전혀 전망이나 이길 전망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막 또 나경원 의원 등을 떠민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나가서 46%뭐 이 정도 했으면은요. 네. 참 잘한 거예요. 응? 그런 걸 가지고 또 졌다고 그런 식으로 하고 무상급식에 이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더구나 공천 신청을 한 사람을 불출마를 하게 하고 참 잔인한 당이죠. 아우, 제 되게 유명하신 분이 방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누군데요? 예. 강재천 씨가 예, 질문을 예. 주셨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강재천. 네, 반갑습니다. 오케이, 보내요. 네. 예. 하하, 이제 봤네요. 요즘 트위터에서 예. 조갑재 기자와 제가 보수 분열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수 분열은 누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일단은 보수 분열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새누리당에 대해서 물어주세요. 보수 정당이냐고. 음. 새누리당이 보수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강령에서 보수도 뺐지요. 포퓰리즘과 맞서는 것도 보수 색채가 난다고 해서 그것도 뺐지요. 저처럼 우편향이라고 해서 보수색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공천도 안 준 게 공식적인 이유였죠. 그 당이 어떻게 보수 정당이에요. 제가 보니까 새누리는 보수 분열이 아니라 보수의 뿌리를 싹 뽑아버리려고 한 보수 파괴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 아니라 뭐 헛누리라도 보수를 한다고 하면 거기 남아 있었을 거예요. 저는요. 사실은. 근데 보수 정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는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보수 정당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2004년에 탄핵에 폭탄을 맞은 한나라당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전 당연히 제 가치를 위해서 당을 떠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는 보수 분열의 이게 아니라 보수의 재생산, 보수의 확산,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보수 분열의 책임이 아니라 보수 파괴라든가 보수의 싹을 잘라버리기로 한 그 책임은 박근혜 위원장, 그다음에 쇄신파, 네. 김종인, 이상동과 같은 비대위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의원님이 계시던 한나라당,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보수가 아닌 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책임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대표는 무한 책임을 져야 예, 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좀 이렇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제대로 해달라. 왜냐면 보수를 지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뭐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던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이제 국민생각당이 벌써 네. 큰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나와서 보수의 가치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제 말하자면 조중동이라는 그 이제 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보수의 분열이라는 사설이 지금 쫙 깔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구박받고 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새누리도 보수의 색채를 싹 지우려고 했던 거를 지금 감히 네. 싹 지우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보수의 분열이라고 한 것 자체가 그래도 우리 보수당 아니라고 했는데 새누리도 보수당이라는 걸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너무너무 잘 됐어요. 음. 그러면 보수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빵을 키우고 떡을 크게 하고 파이를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빨리빨리 보수다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같이 보수 하면서 빵을 키워보자고요. 떡을 크게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좀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아, 근데 이 질문부터 제가 짧게 대답할게요. 네네. 오늘 보니 뭐 많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안티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안티도 자산입니다. 정치인의. 정치를 하겠다는 권력의지가 강한 건 정치인의 강점인데 본인의 정치에 대한 권력의지. 전 사실 권력의지가 약한 게 제 커다란 단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정치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끝까지 가서 제 권력의지를 보수 가치의 실현으로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사법을 박근혜 의원이 2005년에 찬성했고 전용욱 의원은 2009년 3월 2일 민법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이러니네요. 아이러니죠. 예? 정말 그 과거사법이라는 건 전 있을 수 없는 거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21살짜리 경찰관이 민주화의 역적이 되고 150만 원 받고 딴 사람들은 그냥 학내 시위했던 동의대 사건의 주범들은 화염병 던진 사람들은 1억 5천만 원씩 받고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는 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트위터에서 조갑재 기자 이거 보고 또 뭐가 있죠? 건강한 보수 아이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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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엄청난 시간 동안 막 지금 예, 답변해 주시고 계신데. 예. 그다음에 또 놓친 답변이 뭐가 있나? 아까 제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강영석 의원하고 뭐 술 자주 마시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마시고 한 일주일 전에도 같이 소주 마셨어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냥 위로했어요. 궁금해가지고. 위로하면서 네. 제가 강영석 의원한테 이랬어요. 끝까지 정치하라고.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같이 실현하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 그 국민 생각으로 입당 제안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입당 제안은 제가 안 하고 아마 대표가 할 텐데 네. 그거는 이제 박세희 대표의 몫이죠. 얘기는 나오나요? 저희 당 안에서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는데 당 네. 홈페이지나 이런데 막 올라와요? 저기 영입하라고 오늘도 막 올라오네요. 네. 근데 강용석 의원이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세요? 글쎄요, 저는 궁금해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죄송합니다, 강용석 의원님. 친은 여기서 또 같이 저랑 인터뷰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란 느낌이 네. 들었어요? 김경희 기자는? 글쎄요, 뭐 좀 일단 명확한 분이시고 예, 말도 예.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아, 이런 아. 부분들이 아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음, 네, 뭐 어느 쪽으로 평가는 갈리겠지만 네, 일단은 자기 네. 의견을 정치인이 그 정도까지 드러낼 수 있다는 거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짱이십니다. 저도 그런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정치인이 나는 중도다, 뭐 중간이다. 이건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은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가치를 호소해서 이쪽과 이쪽이 있으면서 어디 쪽으로 갈까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중간에 있으면서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는 네. 그런 사람들을 호소를 해서 데리고 가야 되고 모시고 가야 되는 게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투표할 때 보세요. 중도라고 해갖고 뭐 저기 1번이 있고 2번이 있으면은 중간이라서 1번하고 2번 사이에 중간에 도장 찍는 사람 없잖아요. 1번 아니면 2번은 찍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투표를 안 하든가. 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해도 좋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도예요. 강용석 의원 같이 또는 저같이 또 박세일 그 위원장 대표 같이 이런 분들은 우린 중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서서 그분들에게 직접 악수하고 호소하면서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 생각에 들어왔고 이런 이유 때문에 보수를 지지해야 됩니다. 이런 걸 호소를 해 정치인이죠. 그런 점에서 강용석 의원은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얘기 잘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나라에 진짜 진보와 진짜 보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전 의원님이 음. 생각하시는 보수가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에서 배우고 역사책을 읽으면서 배우고 그다음에 후손들에게 제가 꿈꿨던 것보다 더 큰 꿈을 꾸게 하는 게 보수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개혁을 끊임없이 보수를 해야죠. 이렇게 고쳐가면서 계속 보수를 해야죠.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게 보수의 가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진보는 존경해요. 저하고 가치관은 다르지만은 예를 들자면은 국민 생각에서 나가신 장기표 대표 지금 이제 다른 당을 또 만드셨는데 네. 그분은 존경할 만한 참된 진보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표 대표님은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자기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준비를 했고 꿈을 꾸고 책도 많이 쓰고 공부도 했는데 준비된 사람이라고. 응? 그래서 제가 그분이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준비됐다는 건 제가 알죠. 그러나 대표님 저는 FTA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의 그 자유로움을 존중하는 것이 가난하고 능력 있는 사람, 땀 흘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거야말로 가장 큰 해결책이라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점은 좀 다르지만 존경할 수 있는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온 분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국민 생각은 진짜 보수당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오픈 스테이지 1, 2, 3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네. 번 더 나오셔서 아, 더 그럴게요. 많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네. 그 올해 네네네네. 거기다 확실하게 얘기하고 30분 네. 기다리지 않게 그 올해 항의 좀 해주세요. 네, 어? 경고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고합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지 그리고 마십시오. 저도 원래 그 네. 저기 말씀드리겠는데 30분 얼마나 수많은 분들이 30분을 저기 키를 했어요. 그 30분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다음에 또 나올게요. 이거 너무 네. 재밌고 김경희 기자가 피부가 너무 곱고 아니. 얼짱이네요. 네, 이렇게 훌륭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항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이 봐주셨는데요. 네.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음번에 또 한번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아, 130 킴님도 나오셨구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오겠습니다. 네. 됐어요? 네. 아, 좀 늦게 가는구나. 아, 예, 오케이. 여기 좀 응, 응.